안녕하세요.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고사리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홍수는 축중에서도 숙성하였다. 유달리 일찍이 앙돌아지게 익은 고추송이랄까? 쥐알봉수요 간발적기였지만 야무러지고 슬기로는 어른 뺨쳤다. 들과 냇가에서는 축들을 거느리고 장거리에서는 어른과 겨뤘다. 인동은 홍수를 어른같이 장하게 여겨서 우러만 볼 뿐이요. 아무리 바라도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위 세상에 홍수는 속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이의 세상이 아니라 어른의 세상이었다. 어른의 세상은 커다란 매력이었다. 그러므로 홍수는 늘 존경의 목표요, 희망의 봉우리였다. 그는 약빨리 어른을 수입한 천재였다. 장 이튿날 거리에서 김접장과 어른 것만 해도 인동에게는 하늘같이 장하게 생각되었다. 당나귀 발에 징을 받고 있는 김접장의 상투를 홍수는 뒤로 몰래 가서 보기 좋게 끄들어 흔든 것이었다. 영문을 모르고 벌떡 일어서는 김접장은 서술에 당나귀 발길에 면상을 채웠다. 약이 바짝 올라서 쇠망치를 든 채 홍수를 후들겨 쫓았다. 이 망종의 후레자식! 홍수는 엎어질락 쓰러질락 쫓겼다. 총중에는 홍수를 안 된 놈이라고 사설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지만 어른들은 차라리 심심파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인동은 누가 이길까 주먹을 오므려 쥐고 속으로는 홍수 편을 부축하였다. 요놈, 붙들기만 하면 네 아범하고 한 대 묶어서 강물에 띄울 테다. 고치 번더지만한 상투를 아주 빼놓을까 보다. 대거리는 하면서도 홍수는 지쳐서 소장판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는 말뚝이 지천으로 박혀 있다. 그것을 이용하자는 꾀였다. 가리산 지리산 말뚝을 헤치고 날래게 몸을 뒤적거리는 홍수를 김접장은 쫓기가 무척 거북한 듯 했다. 굽은 말뚝 한 개를 돌다가 기어코 다리를 걸쳐 나가 곤드라지고 말았다. 분김에 불심지가 올라서 얼얼한 다리를 비비면서 바짝 길을 쥐었다. 소나귀에 움켜든 기름종개처럼 홍수는 얼른 손안에 움켜 들렸다. 이 어린 놈이 어른에게 대들다니. 그 잘난 어른. 아이는 아이와 노는 법이야. 네가 뭘 알아? 무엇이든지 다 보았어. 이 무서운 생쥐 같으니. 어린 볼을 사정없이 갈기며 다시 또 발칙한 짓을 하겠느냐고 으르며 강종받으려 했지만 홍수는 호롤이 휘이지 않고 어디까지든지 박서며 곁거니 틀거니 한참 동안이나 실내기였다. 수많은 눈들과 웃음 속에서 철부지의 하룻강아지를 대수로 한 짓임을 생각하고 김접장은 열적고 경 없어졌다. 사지를 한데 모아 달롱 들어서 소장 더미에다 갖다 동댕이를 치고 발길로 두어 번 엉덩이를 찼으므로 마음은 한결 누그러졌다. 홍수는 어떻게든지 김접장의 볼을 한 대 갈겨보려고 쓰러진 채 손을 휘젓고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대신에 발길을 돌리는 어른에게 침을 두어 번 뱉었다. 침발은 날려서 다시 얼굴 위에 떨어졌다. 인동은 보고 서 있는 동안에 눈물이 돌았다. 오히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박서는 담찬 홍수의 마음을 대신하였습니까? 눈물은커녕 홍수는 도리어 새빨간 얼굴에 입술을 꽉 물더니 벌떡 뒤치고 일어서 한층 노기를 띄었다. 돌멩이를 집어들고 다시 징받기를 시작한 김접장의 뒤로 갔다. 객적은 자식한테 실없이 봉변했다. 옆에 내 하나 거느리지 못하는 맹추가 멀쩡한 뉘한테 분풀이야. 네 옆에 내 요새 난질이 나서 는실는실 발광인 줄 모르니? 돌멩이는 공교롭게 상투를 맞췄다. 김접장은 어이가 없어서 더 대거리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부릅뜨고 돌아섰을 때는 홍수는 쏜살같이 거리를 달아나던 판이었다.
여편네가 난질이 났다는 말이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사람들은 다만 웃음을 머금을 뿐이었고 김접장도 더 그 말을 취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축들은 홍수를 따라서 거리를 벗어나 마을 앞으로들 달렸다. 인동도 그 속에 있었다. 어른과 싸우기 무섭지 않았어? 풀밭에 왔을 때 홍수는 축들에게 둘러싸였다. 모두 앞을 다투어 그와 어깨동무 되려고들 하였다. 칭찬의 소리가 요란스럽게 풀잎을 무질렀다. 무섭기는 그까짓 것. 난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 마음이 개운하다. 밤에 선앙숲에 가도 무섭지 않아? 흥, 도깨비를 만나도 김접장처럼 해낼 거야. 넌 장사다. 어른이야. 요담에 싸울 때 됩대 김접장의 사지를 묶어서 덤 속에 처박을 거야. 축들은 김접장을 그만 팔부룡으로 여기게 되고 홍수는 김접장보다 훨씬 나은 장사로 생각하게 되었다. 알 수 없이 기운들을 얻어 뛰고 차고 쓰러지고 하였다. 조그만 발밑에서 풀포기가 지디끌어져서 쓰러지면 옷자락이 푸르게 물들고 하였다. 홍수에게서 감랫집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동은 피가 불끈 솟으며 소름이 돋았다. 침이 불같이 달다. 홍수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이 벼랑간 그에게로 기울어지며 콧방울이 긴장되었다. 난 다 보았다. 젖꼭지까지도 발톱 끝까지도 뭐고 뭐고 다 보았어. 무섭더라. 죄 짓는 것 같더라. 인동은 홍수를 그 자리에 때려 눕히고도 싶었고 그를 칭찬해주고 위해주고도 싶었다. 얼른 말을 이어.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밤은 깊고 달은 밝은데 뒷모습이 아무리 봐도 감랫집이길래 이 필연 장거리에 어떤 논팽이와 만나러 가는 눈치 같아서 슬며시 뒤를 따라가 보았어. 중간에서 두어 번 들켜서 쫓기우고야 말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가는 곳을 알게 된 것은 사흘 때 되던 밤이었어. 근데 어디로 간 줄 아니? 눈망울들이 달빛을 받아서 구슬처럼 빛났다. 개울가에 가더니 조약돌 위에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북밑 웅덩이 속에 풍덩 잠기더구나. 밤마다 그곳에 목물을 하러 가는 줄을 처음으로 알았어. 둥 옆에 왜 큰 버드나무 있잖아. 나는 숨을 죽이고 가지 위에 올라가서 개구리처럼 줄기 사이에 배를 납작 붙이고 내려다 보았어. 다 보았어. 옆구리에 박힌 점까지 알았다. 무섭더라. 하얀 살결이 달빛에 쩔어서 눈알이 둘러패이는 것처럼 부시더라. 인동은 전신에 피가 수물거리며 머리가 아찔하였다. 숨이 가쁘다. 장거리에 뜬 술장사가 많이도 오기는 왔지만은 난 감랫집만한 일색을 모른다. 그런 품속에서 하루라도 지내보았으면 어머니 품에서 자는 것보다 얼마나 좋겠니?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 같지만 보고 있는 동안에 벼랑간 화가 버럭 나더구나. 아무리 그립다고 생각한대야 우리 같은 것에야 눈에야 한 곤 바로 떠보겠니? 다 어른들 차지라고. 그러니 어른이 되는 수밖에는 없어. 심술김에 나는 고이가다를 걷어올리고 다리 사이로 오줌을 갈기기 시작했다. 감랫집은 벼랑간 빗방울이 떠는 줄만 알고 손바닥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더구나. 톡톡히 혼을 좀 뽑아보려고 난 목소리를 내서 황급스런 고함을 쳤지. 저것 봐라. 물 위를 떠가는 저 구렁이. 그러니까 감랫집이 악소리를 치더니 기겁을 하고 철벙철벙 물가로 나와서 치마폭으로 젖은 몸을 가리고 허둥허둥 돌밭을 뛰더구나. 구렁이라니까 휘젓고 가는 그녀의 몸뚱아리야말로 흰 구렁이처럼 곱더라. 인동은 홍수에게 확실히 한 대 먹은 것 같았다. 그 역시 감랫집에 대해서는 홍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자기가 하고 싶던 것을 홍수가 한 걸음 먼저 가로채서 해버린 셈이었다. 인동은 자기의 고림쟁이의 성질을 안타깝게 여기고 나무에 오르는 재주가 없음을 한탄하는 수밖에는 없었다. 홍수는 민첩한 감동으로
인동의 심중을 좋게 헤아릴 수 있었다. 너 생각 있거든? 두말 말고 오늘 밤 내 뒤를 대서 나무에는 내가 떠받들어 올려줄 테니까 오늘 밤에 좀 기막힌 장난 해보지 않을래? 감랫집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몰래 가서 벗어놓은 옷을 집어다가 감추는 거야. 얼마나 딴탕을 칠까? 우리 말을 듣거든 의젓이 항복을 받고 내주자. 감랩집하고 친해져가지고 됩대 어른들에게 골탕을 먹이잔 말이야. 자, 달이 벌써 높았다. 감랩집은 갔을 거야. 뛰어나가 보자고. 꽁하게 맺혔던 인동의 심사도 적이 풀려서 이제는 새로운 모험에 가슴이 두렵게 뛰었다. 둘은 짧은 그림자를 발 아래 밟으며 달 아래를 돌멩이처럼 굴러 달아났다. 감랫집의 자태는 보이지 않았다. 나무에 올라서 기다리기로 하고 홍수는 인동의 발을 떠받쳤다. 뒤미쳐 다람쥐처럼 날쌔게 가지 위에 올랐다. 좁은 나뭇가지 위에서는 몸을 쓰는 것이 거북했지만 홍수는 누웠다 섰다 또 앉았다 하며 교묘하게 몸을 쓰며 결코 무료를 느끼는 법이 없었다. 오래 지났지만 물 위에는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벼랑간 나무 아래서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지에는 감랫집은 안 오는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요 가사리들 나무에는 뭐하러 올라갔어? 감랫집임을 알았을 때 인동은 몸이 으쓱해지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왜 이리 늦었어요? 침착한 홍수의 태도도 인동의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지는 못하였다. 멀쩡한 각닭이 언제든지 속을 줄만 알았니? 어른을 놀이개감으로 알고 이 녀석들. 어른은 어른 놀이개밖에는 안 되는 건가? 이 하는 소리가 모두 엉큼해.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밤엔 혼을 좀 뽑아 놓겠다. 오줌을 갈길까 보다. 홍수가 대거리를 하며 띠를 풀려고 할 때 감랫집은 돌연히 기겁을 할 듯이 외면하면서 고함을 쳤다. 에그머니 저것 보아라. 뱀? 나무 위에 서리서리 올라가는 저 구렁이를 좀 봐. 에그머니나. 가리산 지리산 내렸다. 오! 나무에 들어붙었던 인동은 짧은 소리를 치며 정신을 잃었다. 팔에 맥이 풀리며 그대로 나무 줄기를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제서야 홍수도 일시에 겁을 먹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황급히 떨어져 버렸다. 요행 아래는 풀밭이라서 다친 데는 없었지만 인동은 오래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감랫집은 가고 없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것이 불시에 사라진 요물처럼 생각되었다. 그 밤일은 물론 둘만이 알고 비밀이었다. 그 후로 인동은 넋을 떼인 듯이 기운을 잃고 비엉거렸지만 들에 나가 뛰고 시내 나가 잠기고 하는 동안에 차차 기운을 차려갔다. 홍수는 자기 허물도 느끼고 해서 특히 뭇수발을 귀찮게 여기지 않았다. 선왕숲에서 돌배를 두드려 떨 때는 굵은 것을 나눠주고 물가에서 삼굿을 할 때는 잘 익은 옥수수 이삭을 인동에게 물려주곤 하였다. 그러면서도 속궁리는 스스로 달랐다. 홍수는 늘 인동을 한풀 접어놓고 같은 대접을 하지 않았다. 인동을 아직도 풋등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동에게는 맛같지 않고 슬펐다. 인동이 가진 한 푼의 동전을 탐내면서도 홍수는 속을 뽑히울까 봐서 터놓고 말을 하지 않았다. 동전을 제일 굵은 가래나무 열매와 바꾸자는 청이었지만 잘 말하면 거저라도 줄 것을 하고 인동은 녀석의 심중을 서글프게 여기면서 괴장 부리고 싶은 생각조차 들었다. 무슨 소린지 말을 해. 싫거든 그만두어라. 되술에 잡는 홍수는 야속하게 여기는 한편 두서없는 자기 꼴도 경없게 생각돼서 인동은 가래에 동전을 바꿔버렸다. 장날 저녁 때였다. 해가 그릇할 때 풀밭에서 삼굿을 시작했다. 구덩이를 피고 불을 피우고 조약돌을 모아 쌓고 뻘겋게 달게 달렸다. 신명들이 나서 뛰고 법석들이었지만
그때까지도 홍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인동은 괴이하게 여겼다. 또 한 구덩이에 삶을 것을 묻으려 할 때 홍수는 비로소 뛰어왔다. 품에는 감자와 콩 꼬투리를 수북이 안고 왔다. 늦게까지 장판을 헤맨 눈치였다. 익힐 것을 모조리 묻고 단돌에 물을 주고 제각기 흩어져서 잠시 동안 쉴 때 인동들은 잔버들 숲에 가서 앉았다. 홍수는 어디서 어떻게 후려넣은 것인지 온개에 권연 한 개를 집어내더니 불을 붙였다. 담배와 성냥과 인동에게는 무섭고 놀라운 것이다. 어떻게 피우는가 하고 보고 있으려니까 홍수는 제법 연기를 길게 마시더니 코와 입으로 휘하고 뽑았다. 눈물은커녕 기침도 하는 법이 없다. 찔레처럼 밋밋한 권련이 두 손가락 사이에 간드러지게 쥐었다. 그 곤대짓하고 거드름 부리는 꼴에 인동은 샘조차 느꼈다. 너 어느새 그렇게 배웠어? 늠름한 신용이 어른 같다. 너도 한 모금 피워보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눈 꾹 감고 목구멍으로 훅 들여 마시면 가슴이 시원하고 연기는 저절로 콧구멍으로 슬슬 새어나와. 인동은 연기를 입안에 물어본 적은 있어도 넘겨본 적은 없었다. 잘못하다가는 당장에 정신이 아찔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져 고꾸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넓은 도랑을 뛰어 건널까 말까 망설일 때와 같았다. 그러나 닥달하는 홍수의 권고를 못 이겨서 결심하고 입에 한 모금 그뜩 머금은 연기를 죽을 셈을 치고 마셔보았다. 역시 홍수를 따를 수가 없었다. 금시에 가슴을 홀치는 것 같아서 재채기를 하고 눈물이 솟았다. 결국 풀 위에 가슴을 받고 쓰러져 버렸다. 애초부터 겁을 먹으니까 그렇지. 물 마시듯이 천연스럽게 마셔보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홍수는 보라는 듯이 호울 좋게 푹푹 빨아서는 마시고 또 마시고 하였다. 인동은 눈물 사이로 하염없이 그 꼴을 바라보았다. 끝끝내 뛰지 못할 도랑 건너편에 있는 홍수였다. 벼란간 앵돌아진 홍수의 얼굴이 쏜살같이 뒷걸음질 쳐서 손닿지 못할 먼 곳에 달아나곤 하였다. 담배쯤에 겁을 먹으니 뭐가 되겠니? 넌 아직도 멀었어. 난 너와 놀기 싫다. 암만 해도 어울리지가 않아. 인동은 서글펐다. 한마디만 더 하면 눈물이 폭 솟을 것 같다. 이까짓 담배쯤에 홍수는 목소리를 떨어뜨리더니 귀에 입을 갖다 대었다. 순자 말이야. 널 좋아하는 눈치더라. 수명이더러 널 늘 데려와 놀라고 그러는 눈치인데 녀석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 이 거리에선 순자가 제일 낫다. 키도 제일 크고 나백이요 섬도 들대로 들었어. 하지만 너 겁을 먹으면 안 된다. 재채기를 하고 쓰러지면 다 틀려. 천연스럽게 굴면 무서울 것 없다. 인동은 머리가 어찔어찔하고 눈이 부셨다. 담배보다도 독한 말을 들은 것 같다. 여기 2개 있다. 1개 줄게. 접대 네가 주었던 동전으로 가만히 산 거야. 오늘 장날 아니냐? 이 어른 몰래 사느라고 이렇게 늦은 거야. 인동은 두 눈을 말뚱하게 뜨고 홍수 손에 쥐인 것을 보았다. 큰일이라도 저지른 듯한 현혹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반지였다. 구리실로 가늘게 휘어 만든 노란 반지였다. 하나는 내 거야. 너 알지? 봉이 말이야, 봉이. 봉이 손가락에 끼워줄 거야. 날더러 사달랬거든. 요란스런 소리가 나며 벌써들 삼구수로 몰려들어가는 눈치에 홍수는 날쌔게 반지 하나를 인동의 주머니 속에 넣어주고 자리를 일어섰다. 인동은 무시무시한 생각이 나서 여러 차례나 반지를 풀밭에 내버릴까 궁리하면서 시남시남 홍수의 뒤를 따라 걸었다. 순자년이 혼자 집 지키는 게 무섭다더라. 수명은 누이를 년이라고 부르기가 일쑤였다. 인동은 겸연쩍으면서도 수명의 귀찮은 닭달 때문에 뒤를 쫓고 말았다. 물론
홍수가 있기 때문도 때문이었지만 아버지는 나무하러 가고 어머니는 촌으로 술을 팔러 간 뒤를 수명 남매가 지키는 때가 많았다. 그런 때는 늘 축들을 불러놓고 순자는 새로운 장난을 생각해내곤 하였다. 마구 발방의 홍수도 한 고패 위인 순자 앞에서는 한풀 죽고도 겁스럽게 굴었다. 숨바꼭질을 시작했지만 네 사람만으로는 경 없었다. 인동은 혼자 찾아다니는 동안에 뒤뜰에서 순자를 만나볼 뿐이요. 수명과 홍수의 꼴은 종시 보이지 않았다. 어느 결엔지 살며시 내뺀 모양이었다. 구럭에 걸린 것 같아서 인동도 멋쩍어서 그 자리를 감추려 했지만 순자에게 붙들려 버렸다. 너 가버리면 난 어떻게 하니? 무서워서. 나중에는 두 손을 모으고 사정이었다. 너 좋아하는 거 줄게. 뒷견 헛간으로 끌고 가더니 곁섬 속에서 문배를 한두 가리 꺼냈다. 이빨에 군물이 도는 잘 문 돌배는 두려운 맛이었다. 인동은 배맛이 좋은 등 만둥 한결같이 마음이 조물거렸다. 이 집은 흉가야. 밤에도 여기는 도깨비가 나와. 인동은 섬찟하여 모르는 결에 순자에게로 몸을 쏠렸다. 난 보았어. 파란 불이 하나 나타나면 이어서 어디선지도 모르게 둘셋 수없이 몰켜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였다 흩어졌다 해. 그러다가 어느 결엔지 웅얼웅얼 부엌으로 몰려들어가서 소뚜껑 장난을 해. 소름이 돋으며 손에 땀이 배했다. 순자의 품이 어머니 품처럼 믿음직하였다. 너 무섬도 퍽 탔구나. 애기 같네. 젖 좀 먹을래? 정신이 들었을 때 가슴에 가쿨가쿨 맞히는 것이 있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으니까 언젠가 홍수에게 받은 반지였다. 쓰지 못한 반지였다. 그때 홍수 생각이 났다. 모처럼 간곡히 띄워주던 것을 당해보니까 헛것이었다. 순자는 담배보다 곱절 더 무서운 것이었다. 인동은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게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비밀이었다. 그 순간을 지경으로 인동은 그때까지의 세상에 작별한 셈이었다. 인동은 벌써 어른들의 세상을 엿본 것이요. 숙성한 홍수의 심증을 알게 된 것이었다. 모두가 물론 홍수에게서 왔다. 망울선 젖가슴이 유심히도 아프고 부어서 꼼짝달싹하기 싫은 것을 홍수에게 끌려서 인동은 그날도 강변에 목욕을 나갔다. 헤엄치고 가댁질하고 물싸움하는 동안에 비 맞은 풀포기처럼 퍼들퍼들 살아났다. 파득거리는 조그만 짐승들이었다. 물속과 모래밭에는 발가벗은 짐승들이 고깃대처럼 오르르 하였다. 휩쓸려 물싸움질을 시작하면 누구든지 하나가 물벼락을 맞고 고꾸라질 때까지 쉬지를 않았다. 기운들이 물방울처럼 그칠 줄 모르고 줄기차게 어느 때까지든지 뻗쳤다. 재임에 지치든지 싸움이 터지든지 해야 비로소 기운은 쉬고 주저든다. 기어코 모래밭에서는 싸움이 터졌다. 패로 갈려서 모래가 날며 몸들이 부딪혀 쓰러지며 하였다. 인동은 홍수에게 끌려서 싸움은 보지 않고 씻어진 기운을 간직한 채 동떨어진 나무 그늘로 들어갔다. 벌거벗었어도 둘만은 피차에 부끄러운 것이 없었다. 씨름을 하다가 쓰러져서 풀을 뽑았다. 씨름의 수로도 당할 수 없는 홍수라는 것을 우두커니 생각하고 있을 때 홍수는 문득 생글생글 웃음을 띄우며 인동을 노려보았다. 너 아직 모르니? 인동의 따귀를 한 대 갈기며 녀석 오늘은 다 가르쳐 주마. 인동은 다 배웠다. 원숭이처럼 홍수를 흉내내면 되었다. 부끄러운 생각에 몸이 달았다. 순간을 지경으로 인동은 알지 못해 안타깝고 야릇하던 어른의 세상을 철 이르게 가만히 밀수입한 것이었다. 알 수 없이 마음이 즐겁고 대견하고 흐뭇하였다.
완전히 홍수의 축에 들 수 있음이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모래밭에서 싸움들 하는 동무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은근히 자랑이 솟아올랐다. 갑자기 순자에 대한 생각이 달려들었다. 도깨비처럼 그녀를 무서워하고 질겁하던 일이 어리석게 여겨졌다. 그때와 다른 낯으로 대할 날이 언제일까를 마음속으로 은밀히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홍수가 앞장을 섰다. 앞장을 선 것은 장하고 부러운 일이었지만 끔찍하게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루 저녁 해가 아직도 길게 남았을 때 장거리는 요란한 소동에 한바탕 발끈 뒤집혔다. 술집과 술집 사이 밭둑 헛간에서 일이 터진 것이다. 홍수가 벌거벗은 채로 들리원했다. 봉이가 울면서 뒤를 따라 나왔다. 홍수를 드러낸 것은 봉이의 아버지 박선달이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처사를 하려고 선달은 홍수를 멱살채에 들어서 두어 번 후려갈겨 길바닥에 던지고 딸 봉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집에 이르러서 방구석에 처박았지만 그때는 벌써 거리는 때 아닌 장판을 이루어서 두런두런 모여들어 요란히들 수물거리는 판이었다. 세상이 무척 야가는 졌네. 우리는 코 올리던 나이인데 무서운 세월이야. 강릉집, 자네는 몇 살 때 시집을 갔나? 요란스런 사이로 여인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이 대체 철은 들은 건가? 새로 일어나는 웃음소리가 뒤를 이어서 울멍줄멍 파도쳤다. 하기는 어른 흉내내는 것이 아이의 천성인가 보지 뭐. 공노는 그 점에 집중되었다. 의논이 분분하고 실내기들을 쳤다. 어른들은 이제는 벌써 너그러운 태도로 아이들의 행동을 막아주고 변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접장과 감넷집만은 경우가 달랐다. 그들은 홍수가 저지른 일을 고소하게 여겼다. 그 언제처럼 망종의 후레자식 엉큼한 각다귀라며 그를 불러댔다. 인동은 어른 숲에 들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엄청나고 두려운 생각이 났다. 홍수와 함께 생각하고 놀 때는 그들이 하는 일이 모두 바르고 떳떳하게 생각됐지만 어른들 말을 들으니까 어느 편이 바른지를 종잡을 수가 없었다. 홍수를 대신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서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결같이 부끄럽고 두려웠다. 순자의 생각도 가슴속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이튿날 홍수를 만났을 때는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다시 그들 생각으로 돌아갔다. 실없이 망신했네. 어제는 밤새도록 천장에 다라매여서 아버지한테 얻어맞았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일 없는 것도 눈에 띄기만 하면 사람들은 법석이야. 사람은 사람을 놀림감 만들기를 좋아하는 무도한 짐승이거든. 뻔히 지들도 하는 짓을 다른 사람이 하면 비웃거든. 쓸데없는 짓이야. 겁낼 것 없다. 어른이란 좋은 것이 아니야. 어리석은 물건들이야. 하긴 우리도 이제는 어른이다만. 홍수 말을 듣고 인동은 다시 기운이 솟았다. 어른들에게 대한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 바르다는 생각을 한결같이 들었다. 김접장과 감넷집을 톡톡히 해낼 날을 마음속에 그려도 보았다. 홍수의 말은 마치 요술처럼 마음을 취하게 하였다. 인동의 가슴 속에는 순자의 생각이 요번에는 떳떳하게 떠올랐다. 홍수와 함께 풀밭을 걸어가며 인동은 네 활개를 활짝 펴고 긴 기내지를 썼다.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고사리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저희 채널에 여러 작가들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두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좀 더 손쉽게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